안녕하십니까. 지식두더지 김프로입니다. 커뮤니티에 예고했던 대로 기술사 합격수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제목은 젊은 날의 도전, 비상이란 제목이었고요. 자, 기술사 합격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를 본문에 썼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내가 그것을 인지한 것은 땡땡 토목기술학원에 붙어있는 1900 땡땡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 공고문이었다. 집에서 학교까지 약 3km 거리였고 버스 타기도 어중간한 거리였기에 난 늘 걸어 다녔다. 한 40분 정도 걸으며 이것저것 상상도 하면서 또 암기장에 각종 공식을 외우곤 하였다. 참, 내가 주로 입던 옷은 학교 교련복이었다. 나와 친했던 땡군과 나는 학교에서 교련복을 장착한 이상한 놈으로 좀 취급되었으나 우리는 나름 엣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길을 지나다니다 그 기술학원에 자주 들러 쉬어가곤 하였다. 입구 측 게시판에 큰 공고문이 있었고 기술사의 응시 자격은 대졸 플러스 11년, 고졸 플러스 19년인가? 기억도 잘 안 난다. 한마디로 내가 응시할 자격조차 가질 수 없는 절대자의 레벨로 인식했다. 나는 지금 화학분석 기능사 2급 한계를 취득했고 앞으로 위험물 과학가스 기능사 2급도 따고 싶은 게 꿈일 뿐이었다. 기술사. 만약 내가 기술사라는 것을 딴다면 난 틀림없이 도사가 되어 우주 삼라만상을 통달하고 뉴턴의 만류 인력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도 마스터하며 화성 가는 우주선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름 정의하였다. 당시 우리를 가르치던 전공 선생들도 기능사 1급만 몇 개 있는 정도였으니 기능장, 기술사 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나의 성장fun이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그것을 증으로 증명받는 것이었고 이력서에 넣을 수 있는 것이었고 취업에 매우 유리한 아이템이었다. 나는 그것을 눈치챘다.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에서 내가 대학 진학하여 삼성, 대우, 현대 같은 회사에 갈 수도 없을 것이고 먹고 살려면 이 길이 가장 유력하다고 확신하였다. 솔직히 수학과 영어 같은 중요 과목은 한번 소홀해지니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것도 자격증 공부에 집중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기술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사. 나는 엄청 공부했다. 소방설비 공부할 때,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장기 휴가 날 때는 공부할 데가 없어서 저 멀리 김포도서관에 다녔고 그때 시설은 열악하여 전기요금 아낀다고 여름철 에어컨 없이 공부했으며 수질 환경 공부할 때 1차 필기시험은 합격한 후 2차 실기 실습할 데가 없어서 대방역에 있는 모모 학원을 등록하였는데 낮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만끽하고 녹초 같은 몸을 이끌고 약품 내세 맡아가며 UV, IR 흑강도 실험을 하였으며 폐기물 공부할 때 휴일 계하산에 올라가서 모기에 피 빨리며 공부했는데 지명수배 신창원이 내 옆에 있었다는 후들들. 자격증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소설책으로 출간할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원하는 자격증, 법정 스님의 요긴하게 쓰이는 것 위주로 취득하였다. 공부는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이었고 2차 작업형이 필요한 것만 핀셋으로 학원에 등록하였다. 다수의 기사를 취득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2000년도 어느 날, 2000년도입니다. 나는 공공기관의 설비 운영 및 에너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아가는 업무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수준 낮은 직원들과의 불협화음 등 너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도 나름 엔지니어로서 보람된 성과도 제법 내고 있었지만 이 직장에서 평생 있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였다.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너무 억울하였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일할 수밖에. 20살 때 꿈꿔왔던 기술사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잊은 지 오래였다. 갓 태어난 아들 똥기저귀를 치우느라 밤을 설치됐으며 돈 3,000원이 아까워서 시장에서 스텐그릇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하나도 못 사는 아내를 보면서 늘 미안함만 가득한 날들이었다. 분명 기사 자격증으로 나름 안정된 직장을 찾아 법정 선임자로서 일을 잘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게 내가 닿을 수 있는 한계인가 하는 자책과 성찰의 젊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땡땡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가스시설 종합점검이라는 안전 테마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KGS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합니다. KGS 안전진단팀과 용역을 같이 수행하게 되었다. 안전공사 직원들과 킥오프 미팅 때 명함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가스기술사 이땡땡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쇼크였다.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태어나 기술사와 처음 대면하였고 이분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국회의원, 대통령을 보는 것보다 더 신기했다. 나는 그동안 머릿속에서 잊고 왔던 기술사가 실현 가능한 것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내 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졸졸 따라다니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공부 자료는 좀 얻을 수 없느냐, 얼마 동안 공부하셨느냐 묻곤 하였다. 저계측 기술사 등 타 분야 기술사 몇 분도 이 용역 수행에 투입되었는데 정말 업무 스킬이 남달랐다. 보고서는 일목요연했으며 뽀대났다. 부러웠다. 아니 내 자신이 초라해졌다. 나는 뭐라고 살았나? 나 자신이 병신 같았다. 아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할 것이다. 술도 안 마시고 공부만 할 것이다. 다짐했다. 2000년 땡땡년도 초반 가스기술사는 시중에 교재가 한 권뿐이었다. 어느 누군가 족보로 내려오는 것을 정리하여 서술식으로 편집 제본하여 출간한 초판본이었다. 일단 그 책을 구매하여 달달 배우기 시작했다. 열병합 발전, 코제네레이션이죠. BOG, 볼오프 가스라고 합니다. 히트펌프, 반도체 독성가스, 희생양극법 등 막연한 지식 수준에서 좀 더 깊숙한 내용으로 정리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도 찾아보고 했으나 자료 수집이 쉽지 않았다. 당시 인터넷 검색이라는 것은 거의 무용지물인 시대였다. 만족스럽지 못한 기술사 대비 공부였지만 그래도 시험을 응시하였다. 땡땡년도 봄, 추운 겨울날이었다. 아내는 보온병에 북어 국물을 담아주며 최선을 다하라고 응원하였다. 시험장에 들었으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긴장감마저 느껴졌다. 기술사 시험을 치는 사람은 여느 기사 응시생과 똑같이 생겼다. 그냥 아저씨들, 아줌마들이었다.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눈썹이 희거나 피부에 광택이 나거나 눈이 3개 달린 줄 알았다. 정말
바보같이 순진한 생각이었다. 1교시 시험시간 100분. 사지가 바르바르 떨렸다. 원래 못쓰는 글씨였는데 정말 지렁이가 기어다녔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20분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어서 표도 그려가며 그림도 그려가며 답안을 써내려갔다. 2교시, 3교시, 4교시 그럭저럭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아, 나는 안된다. 내 실력으로는 기술사 절대 못한다. 이 기사 나부랭이가 감히 내가 분수도 모르고 못 쳐다볼 것을 괜히 허망한 꿈만 꾸고 살았구나.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했다. 한 달여 후 시험 발표가 있었고 보기 좋게 시험에 똑 떨어졌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오기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젠장. 마침 KGS 안땡땡 부장님이 쓴 기술사 책이 출판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마포 산업인력관리공단 정문 앞 땡땡 서점에 전화를 걸었다. 그때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었습니다. 모레 책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책은 엄청 두꺼웠다. 내용이 풍부했다. 뭐니 해도 주 교재로 삼아도 충분한 내용이었다. 기술사 따는 것은 50%는 달성한 느낌이었다. 무협지에 나오는 비책을 얻은 기분이었다. 이 책은 나의 성경이요 8만 대장경이었다. 암기장을 만들었다. 제목을 달고 1. 개요 2. 땡땡땡 설명 3. 문제점 4. 대책 등 간략한 뼈대 위주로 요약해서 정리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내용 수정이 많이 되어 첨삭이 계속되고 또 다른 노트로 옮기고 잦은 시행착오가 계속되었다. 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 욕심에 진도를 좀 뺐다. 어느 날 맨 앞에 내용들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완전한 답, 내 재산이 되는 답, 물으면 즉각 답할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답을 1000번 만번이라도 암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이 암기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야 암기가 잘 되고 제대로 되고 그런 것은 두말할 잔소리다. 기술사 공부는 풍부한 상상력과 어휘력도 필요하다. 이것은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요긴하게 쓰인다. 만약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 동물을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우선 코끼리의 체중과 크기, 어떤 종의 종류, 문강, 목강 속족인가요? 쪽 기억도 안 나네. 생물 분류할 때 문강, 목강, 과속인가요? 아무튼 특징과 식생 등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해야 할 것이다. 기술사는 기술사가 되어야 한다.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비가 아니라 기술, 잘 적는다는 데도 서술을 잘한다. 기록하고 표현한다. 술한다. 내가 지어냈지만 멋지다. 회사 관사 17평은 우리 세 식구가 살기에 좀 좁았다. 아내는 그 시대의 어머니처럼 세간살이를 절대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겨울에 덥지도 않는 모카솜 이불이며 결혼식 예물이었던 두꺼운 전통 두루마리 한복이며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이거 창고와 부엌에 가득한 소쿠리군 모시고 그죠? 가득한 건 어쩔 수 없었다. 더운 방에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로 여름을 견뎠다. 암기 노트는 거의 완성되었고 새벽 분유를 타면서 외웠고 회사 지하 공동구에 짱 박혀서 외웠고 시청 출장 가는 길 지하철에서 외웠고 시위의 대기석에서도 외웠고 베란다 달빛에서도 외웠다.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아파트도 사고 출세할 수 있는 걸까? 기술고시와 변리사도 쳐봤지만 합격의 문턱만 높았고 이제 나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는 이 기술사뿐이다. 제발 2000년도 5월 공고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에 무국을 챙겨주었다.
나는 또 전쟁터로 간다. 책상 앞에서 나는 성스러운 기도를 한다.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잠재의식에 있는 모든 능력을 끌어내어 답안을 완성하리라. 1교시 답안지를 받았다. 걷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썼다. 이윽고 시험지를 받았다. 13문제. 눈을 지그시 감고 확실한 문제부터 윤곽을 그렸다. 머릿속으로 그리는 겁니다. 승산이 있을 것 같았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오늘따라 볼펜이 감촉이 좋다. 쓱쓱 답지를 써내려가는데 무리가 없다. 수소의 품질 기준, 가스의 호환성 지수, 웹의 지수죠. WI, GHP와 EHP의 비교, 나름 깔끔한 1교시였다. 한 문제당 1페이지 이상은 채웠다. 이제 2교시, 펌프의 캐비테이션 현상과 개선 대책, 해수 기하기 등등 자신 있는 문제와 자신 없는 문제가 혼재되었다. 3, 4교시도 마찬가지였다. 1교시와는 달리 내가 답을 쓰고 있는 건지 소설을 쓰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압박감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팔이 저려왔다. 소나기를 잼잼하며 쉬다가 또 글을 쓰고 또 잼잼 무한반복이었다. 이 무슨 지랄 같은 시험인가. 손목이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골병이었다. 시험 가채점은 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내가 잘 썼는지 물어볼 데도 없고 내 수준이 얼마인지 채점해 주는 것도 없었다. 진짜 혼자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때 학원도 없고 학원도 다니지도 않았고 스터디 그룹도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보가 없는 시대였다. 나는 솔직히 자포자기였다. 시험 발표 날까지 악몽 그리고 후에 좀 더 잘 쓸걸, 좀 더 종칠 때까지 한 자라도 더 채울걸. 후회 연속이었다. 합격, 1차 시험 합격. 내가 대한민국 기술사 시험 1차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그 어떤 야루도 없이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 기술사 시험은 1차만 합격하면 2차는 시간 문제일 뿐 거의 다 된다고 알고 있었기에 나는 합격의 기쁨을 만끽했다. 당시 나는 야간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나는 교수님과 학우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나는 뭔가 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은 기분이 새록새록 들었다. 얼마 후 2차 시험장 한 달 정도 텀이 있었죠. 양복을 깔쌈하게 차려입고 마포 산업인력관리공단 본사, 본사랑이 좀 그렇네요. 헤드쿼터죠. 본부 10층일 겁니다. 아마 10층 대기장이다. 모두 다 긴장하고 있다. 어떤 분은 깨끗한 클리어 파일에 정리된 서브노트를 외우고 있었고 이분은 전기였습니다. 전기, 건축전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초조해서 다리를 후들대고 있었다. 아이소서말 체인지와 아디아베틱 체인지를 비교하라. 어느 교수님의 답변에 난 우물쭈물했다. 갑자기 영어로 물어보니까 당황했습니다. 교수님의 압박 면접이 시작되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기술사 돼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본인 스스로 기술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성질났다. 나는 부족하지만 배우면서 잘 해보겠다고 답했다. 몇몇 질문에는 시원시원 답했고 몇몇 질문에는 애매모호하게 답했다. 내 자신이 바보 같았다. 교수님이 한 분이고 기술사 분이 두 분이었을 겁니다. 기술사 분들은 그래도 업계니까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물어봤고 답을 했고 고개도 끄덕끄덕이었습니다. 기분은 좋았는데 교수님이 영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시험 발표 날 요 며칠간 온갖 악몽에 시달리는 차 수험 번호를 컴퓨터에 엔터했습니다. 불합격 뜨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아직 나는 기술사가 안 되는가 보다. 또 몇 달 후 이제 1차 시험 안 치니까 저 2차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텀이 한 6개월씩 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제 기술사 면접장
최종 또 불합격. 돌아버리는 거죠. 또 몇 달 후, 몇 달이 이제 그냥 사람 죽이는 거죠. 피말립니다. 기술사 면접장, 최종 또 불합격. 이 무슨 지랄인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넘어갔어요. 지금 필기 따고. 난 어떡하라고. 어려운 1차 필답을 합격하고 2차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정말 떨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대책이 없었다.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어느 선배 기술사에게 물어보니 2차 시험을 계속 떨어져서 1차 시험을 다시 보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몇 명 있었다고 들었어요. 겁이 난 거죠. 그게 제가 포함될까봐. 이런 운명의 장난 같은 것이 나에게 왜 다가오는가? 또 나의 관상에 문제가 있는가? 내 나이 때문인가? 어리다고? 30대 초반이라고? 내가 안전공사 출신이 아니라서? 백이 없어서? 학원과 면접위원과의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한 1, 2년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반포기 상태로 피폐해진 얼굴로 출근한 월요일 아침 없이 시험보러 엔터. 합격. 내가 기술사가 되었다. 내가 드디어 기술사가 되었다. 지질이 가난에 허덕이던 내가, 부산 할렘가 출신인 내가, 공고 출신인 내가, 야간대학 출신인 내가 기술사가 되었다. 제가 기술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기술사 되기까지 했는데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합격 수기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합격 수기를 마치겠고요. 뒤이어서 제가 이제 걸쩍걸쩍 자작 시도 좀 쓰거든요. 그 시도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문 접수. 나는 당당히 접수하고자 한다. 조직을, 카지노 운영권을, 아니다. 나는 지금 기사 시험 원서 접수를 하고자 한다. 늘 언제나 큐넷은 날 실망시키지 않는다. 로딩 중. C A. 이번에는 공부를 모질게 하였다. 난 둘째 아기 새벽같이 똥기저귀 갈아주며 기출문제 풀었다. 부업하는 와이프 종이접기 못 도와주고 냅다 서브노트 만들었다. 욕 많이 먹었다. 벌써 몇 번째 실기 낙방인가. 난 애꿎은 접수비 카드 결제 억에 또 화풀이 한다. 수리수리 마수리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관연도에서 많이 나오기를 비나이다. 수업날 밤새 비는 그치고 참새떼들이 동네방네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차에 시동 걸었다. 나도 출사표를 던졌다. 수업장 앞 아줌마표 따뜻한 레츠비를 마시며 카페인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부분 가점이라도 잘 받게 내 기억 속에서 아무거나 잘 꺼집어내다오. 문제지를 받았다. 순간 아찔하다. 비수가 내 가슴에 꽂힌다.